홍준표 의원과 예.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대표님하고는 뭐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시장 선거 나갔을 때 대표님 하셨죠. 네. 그때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당대표 하던 예, 시절에. 저 만나지도 네. 못했어요, 제가. 그럼 2018년이면 비교적 굉장히 최근인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아예 몰랐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 선거에 실패하고 작년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네. 뛰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쭉 했고 이제 했죠. 그 김부겸 장관이 있었던 이제 이 바로 옆에 수성갑 지역에 네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네. 제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을요? 김부겸 의원. 아,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선두주자였습니다. 네. 근데 뭐 선영문인지 모르지만 주자를 바꿨죠. 그냥 수성갑이에요? 예, 수성갑에. 네. 그 경선도 시키지 않고 그냥 꼽았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지금 수성갑이면은 주호영 의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들고 억울한 마음을 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 김부겸이라는 나름대로 거물 정치인인데 예, 김부겸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서 예. 더블 스코어로 눌렀으면 예. 아마 구청장님이 굉장히 아마 좀 전 소위 말하는 그대로 뜨셨겠네요. 공천을 경선해서 주었어도 네. 만일에 주호영 의원과 제가 경선을 붙었다 해도 제가 이겼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근데 자정 뭐 그렇게 결정이 됐고. 무슨 명분으로 그때 주호영 의원을 뭐 전략 공천을 했나요? 사선 국회의원과 뭐 사선 국회의원을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참 아니, 해괴한 논리죠. 아니, 민주당의 사선 의원을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누르면 더 좋죠. 그거 되좋죠. 네. 가능하고. 네, 실제로 가능한 가능하고.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는데 예. 그다 그런 통계가 다 나와 있고 여러 번 조사해도 그래 나오는데 아, 정말 저는 억울하셨겠어요. 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또 우리 대구에서는 또 묻지마 투표도 있고 또 우리 그 이 보수당이 많이 얻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도 있고 해서 제가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러면은 지금 4.15 총선에 소위 말하는 이적 공천, 막장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천의 김영호 공천의 예,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죠. 중에 한 분이셨네요. 그 점에서 대표님하고 홍 대표님하고 네.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아, 나도 막장 공천의 피해자인데 맞습니다. 예. 홍준표라는 의원도 막장 예. 공천의 피해를 받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밀려왔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성을 지역 옆으로 왔죠. 네네. 근데 사실 수성구 지역은 제가 구청장을 2번 8년을 했기 때문에 네. 막 소위 지역의 나름대로. 뭐 이래 뭐라 그러나 나우바리카면 이건 뭐 네네. 일본 말이지만 관할 네. 구역 아닙니까? 그리고 갑이나 을이나 인기가 제가 꽤 네, 있었어요. 어차피 수성구청장이면 수성구 예. 전체니까 예, 예. 갑과 을 다 이제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저를 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선거 한 달, 뭐 한 달 전쯤 제가 한 배웠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공천이 그때 안 되고 처음으로 나서, 만난 건가요? 안 되고 나서. 공천 안 되고 예, 나서 예, 예. 그때 그 한 달 며칠 전이 예. 홍준표 의원을 만난 처음 첫날인가요? 만났습니다. 예. 아, 처음 그런가요? 만났습니다. 그전엔 아예 일면식도 없다가? 없다가. 예. 오, 이거는 전 몰랐네요. 예. 전 원래 알고 있는 사이인 줄 예,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 네.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날 좀 도와달라. 나는 이쪽에 와서 네네.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당선이 되면 대권에 도전해서 이번에는 당선해서 이 나라를 정말 잘 한번 아, 네네. 좋은 나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 도와주면 훨씬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뭐 참 좋은 일이다. 이왕에 제가 대통령 되기, 저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다면 대통령을 될 수 있는 분을 도와서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도 자기 자신의 선거나 이런 것을 사실 그냥 접고 다른 후보를 돕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제가 상당히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막 상당한 퍼센트를 네네. 얻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제가 후문으로 들은 제가 이제
그날서부터 첫날 합류해서 유세를 같이 하고 쭉 보름을 같이 선거운동을 네, 네. 했어요. 유세차를 타고 하고 연설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또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야, 근데 또 부총장 8년 동안 워낙 잘하셨으니까. 부총장이 그 편에 선다면 찍어줘야지. 네. 홍 대표 편에 난 서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도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사실 네, 아우 1등 많이 공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홍 대표님이 그때 이제 한 달 전에 저를 만났을 때 딱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간단하게. 나하고 한 배를 타자. 네. 정치를 같이 하자. 아, 예. 이렇게 앞으로- 말씀하셨고, 뭐 다른 잡다한 얘기 필요 없다. 네, 네. 나하고 한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동명상련이고 어차피 예. 막장공천의 피해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야 대통령 만나는 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정말 이런 기회가 잘 있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 참- 국회의원의 기회 이상일 수도 있죠. 예, 인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하도 바꿔가 네, 미래통합당. 네. 저도 헷갈리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대구 시당에 전화가 와서 시당의 부위원장을 맡아달라. 네. 그래가 책임지고 뛰면 막 앞으로 정치 진로에 도움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막 홍 대표님을 믿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을 한번 같이 가자. 당과 맞서 싸우려면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그럼 필요한데. 뭐 제가 뭐 당을 전체를 놓고 싸우는 건 아니고 홍 대표님을 도우는 입장에서 어차피 홍 대표님도 뭐 이제 국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소속으로 와 네. 있었지만 무소속이지만. 저도 무소속이었죠 그때 네. 벌써. 그래서 뭐 홍 대표님을 돕기로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 전체를 등지는 게 아니고 예.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의 잘못된 예. 그 공천에 뭐 반발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뭐 대통령 될 분을 돕는 것도 또 어차피 홍준표 대표님은 당으로 돌아간다. 네네, 그렇죠. 당선되면 바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홍 대표님을 두고 무슨 보수 정당의 뿌리인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 한교안, 김용호 막장 공천의 피해자로서 잠시 당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가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좀 젊은 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당의 소속으로 네. 보지 무소속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수의 뿌리고 예. 가운데 또막인데 예. 근데 지금 원래는 저도 사실은 당선과 동시에 당연히 복당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복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뭐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좋은 관리 방법이 아니다. 정당을 리드하는 그런 책임자로서는 빨리 임시체제이기도 하고요. 비대위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아울러서 총 반문재인 체제, 문재인 진영을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좀 당혹스러운 정치인들은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모습이 좋죠. 예. 결국에는 단결. 선거는 새싸움이라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면 더 세지는 게 사실 정치의 ABCD 아니겠습니까? 예,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갈라져서 졌잖아요. 그런 갈라진 그런 당은 진영은 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단일화해 이깁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홍 의원님과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한 타서 편을 지금 탔죠. 가고 있어요. 탔습니다. 지금도 타고 가고 있고 뭐 대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그 이진훈 구청장님께서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홍준표 의원이 대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지금 뭐 4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어지럽혀 놨잖아요. 또 이 나라의 기반을 많이 무너뜨리고 자유민주 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 또 공직사회, 네. 또 검찰 조직서부터 너무 많은 걸 흐트러 놨습니다. 또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북한과 가깝고 중국과 가깝고 한미 동맹은 좀 불안해지고 반일 쓸데없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외교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고 제대로 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신 분, 또 그러한 것을 실천에 옮겨본 분, 도지사를 하면서 또 당대표를 하면서 아주 몸에 밴,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는 분, 검사, 모래시계 검사로서, 그리고 강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력,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또 방향성을 옳게 끌고 나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다. 홍준표밖에 없다. 저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끝끝내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의 그런 주자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 뭐 내가 대선 후보다라는 정치인들이 뭐 우파 쪽에도 꽤 있어요. 뭐 지지율은 얼마 안 나온다고 해도 예. 근데 그런 분들과 홍준표 뭐 후보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런 게 홍준표 의원한테 있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늘 그 정확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앞을 보기 때문에 어떨 땐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는 막말이나 얘기를 또 악담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듣고 있어요. 나랑 안 되라고 사실은. 바라는 근데 거냐면서. 그러한 해안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아, 봅니다.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해안, 또 상상력, 비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줍잖게 중도니 하는 것보다는 보수 색깔을 가지면서도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확실한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 총괄책을 맡기신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 처음 그 뵀습니다만 대표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 아주 뭐 자랑으로 알고 또 책임감도 느끼면서 대구의 책임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